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볼 자료는요, 암호화폐와 전통금융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허물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토콜, 바로 클리어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담보로 기관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디파이 생태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작동 원리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리스크까지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공된 분석 자료에서 발췌한 이 압도적인 숫자부터 하나 보고 가시죠. 무려 9억 달러, 한화로 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클리어풀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처리된 누적 대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가능하겠다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거대한 자본이 실제로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규모를 딱 보면요, 우리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의문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기존 디파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질문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1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돈을 그것도 담보 하나 없이 턱턱 빌려줄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부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왜 굳이 이런 위험해 보이는 시스템이 탄생했는지 그 뻔한 배경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솔직히 말해서 현재 양쪽 진영 모두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디파이 시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돈을 빌리려면 빌릴 돈보다 더 많은 자산을 묶어둬야 하는 과담보 시스템입니다. 자본 효율성이 정말 극도로 떨어지죠. 반대로 무려 120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전통적인 신용대출 시장은 어떨까요? 여긴 너무 느리고 과정은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블록체인상의 막대한 온체인 유동성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클리어풀은 바로 이 꽉 막힌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무기가 앞서 말씀드린 무담보 대출인 거죠. 담보를 칭칭 감아놓는 대신에 철저한 신용평가와 KYC, 즉 신원 확인을 거쳐서 대출을 실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통 금융권에서 자기들끼리 하던 굵직한 사모신용 대출 방식을 그대로 블록체인 온체인 환경으로 싹 이식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부 클리어풀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탈중앙화된 인프라가 실제 현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구조를 보면 아주 전형적이고 깔끔한 양면 시장입니다. 한쪽에는 빵빵한 자금이 필요한 제인스트리트나 윈터뮤트 같은 최상위 기관 차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빡빡한 심사를 통과해서 담보 없이 돈을 빌려가죠. 반대편에는 자금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 즉 LP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하고 무려 연 5%에서 12%에 달하는 쏠쏠한 수익률에다가 프로토콜 자체 토큰인 C풀까지 추가 보상으로 챙겨가게 됩니다. 이 흐름을 좀 더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 있게 USDC 코인 하나가 유동성 공급자의 지갑에서 대형 헤지 펀드로 흘러가는 과정을 스텝별로 쫙 따라가 볼게요. 1단계, 예치자가 풀에 자금을 딱 넣습니다. 2단계, 똑똑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알아서 금리를 설정하고 영수증격인 CP 토큰을 발급해주죠. 3단계, 심사를 마친 기관이 무담보로 쓱 자금을 빌려갑니다. 대출 기간 내내 이자가 따박따박 발생하고 생태계를 위한 토큰 바이백도 돌아가고요. 마지막으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가 깔끔하게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참 쉽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구조적 특징이 하나 등장합니다. 클리어풀은 유동성을 한 곳에 몽땅 섞어버리지 않아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풀로 딱 나눠서 운영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심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유연한 다이나믹 풀이 하나 있고요.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깐깐한 프라임 풀이 있습니다. 시장 특유의 자유로움도 살리면서 기관들이 요구하는 빡빡한 규제 준수 요건까지 동시에 잡으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이 풀 안에서 이자율은 도대체 누가 정할까요? 중앙에서 누군가 맘대로 정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치된 전체 자금 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대출로 빠져나가는지 그 자본 이용률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알아서 실시간으로 변동 금리를 척척 적응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코드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시스템인 거죠. 3부, 토크노믹스와 생태계 설계.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인센티브를 조율하는 핵심, C풀 토큰의 경제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자료를 보면요.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눈여겨볼 만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 발행량이 딱 10억 개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이미 97.5% 이상이 시정에 쫙 풀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중에 초기 투자자나 틴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내 토큰 가치가 박살날 이른바 희석 위험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럼 물량 부담이 없다고 칠 때 이 토큰의 가치는 뭘로 방어할까요? 바로 생태계 안에서의 뚜렷한 쓰임새 덕분입니다. 어떤 기관에게 대출을 열어줄지 투표해야 하는 거버넌스 기능은 기본이고요. 돈을 빌리려는 기관은 무조건 50만 시프를 의무적으로 묶어둬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로토콜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 수익의 일부로 시장에 풀린 토큰을 꾸준히 다시 사들이는 자동 바이백 기능까지 싹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수요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구조를 짠 거죠. 4부 페이파이의 미래. 지금까지가 기본기였다면 이제 이 문서가 가리키고 있는 2025년의 진짜 큰 그림, 새로운 성장 내러티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클리어풀은 페이파이, 즉 결제금융이라는 떠오르는 신흥 시장을 아주 맹렬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코인으로 결제하면 블록체인에서는 진짜 1초 만에 승인이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돈이 실제 은행을 거쳐서 법정화폐로 정산되려면 무려 2, 3일이 걸립니다. 이 딜레이 기간 동안 자금이 꽉 묶여서 속이 타들어가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클리어풀이 단기 브릿지 대출을 쏴줘서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타겟팅이죠. 이 판에 쟁쟁한 경쟁자들이 꽤 많거든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메이플 파이낸스 같은 기존의 거물급 프로젝트들과 비교해보면 클리어풀의 전략이 꽤 선명해집니다. 규모 자체는 메이플보다 좀 작을지 몰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 페이파이 수요에 딱 맞춘 엄청난 유연성, 그리고 아까 본 그 이중풀 구조를 차별화된 무기로 팍팍 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하며 자기만의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모습이죠. 기회와 치명적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달콤한 장밋빛 전망은 여기까지 하고요. 데이터가 들이미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이 타임라인 차트를 보면 솔직히 좀 살벌합니다. 뼈아픈 팩트 폭행을 제대로 해주거든요. 2021년 영광의 2.55달러에서 그 이후의 궤적을 보면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99%가 폭락했던 잔혹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 디파이 업계 전체가 전염병 돌듯 무너질 때 아우로스 같은 실제 기관이 돈을 갚지 못하는 끔찍한 디폴트 사태까지 겪었어요. 무담보 대출이라는 게 현실에서 얼마나 살떨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뎌야 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그래서 분석 자료가 경고하는 치명적인 리스크 3가지를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어찌됐든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기관 하나가 파산하면 여러분이 예치한 원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현재 시가총액이 2,1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완전 소형 마이크로캡이에요. 유동성이 얕아서 작은 바람에도 가격이 널뛰기를 합니다. 셋째, 미국 상원에 올라간 클래리티 법안 같은 암호화폐 규제 하나하나에 프로젝트의 목줄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민감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실 분들이라면 제발 감으로만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데이터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디파이 라마 들어가서 실제로 TVL이 늘고 있는지 돈의 흐름을 보시고요. 말로만 바이백한다고 하는지 실제 온체인에서 찍히는지 꼭 검증하시고 바다 건너 미국 상원의 규제 뉴스까지 매의 눈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쭉 살펴본 이 방대한 데이터들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120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전통 신용시장을 온체인으로 뚫어낸다는 저 막대한 보상이 과연 안전장치 하나 없는 무담보 대출의 그 벼랑 끝 리스크를 몽땅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은 결국 혁신과 위험 사이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베팅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이나믹한 무담보 금융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في أكمل